안녕하세요. 가통경영연구소의 최윤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생각의 틀을 깹시다. 큰 주제에서 그 다음에 동화 비틀기라는 작은 주제, 큰 주제 속의 작은 주제, 동화를 비틀어서 생각의 틀을 깨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창의력을 키우고 창의 마인드를 가지는 기본 자세. 첫 번째, 호기심. 얼마나 호기심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걸 본 것을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동화를 비튼다라는 것은 바로 그 호기심과 재해석하는 능력이 합쳐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꾼이 사슴을 구해주고 그 사슴에게서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죠. 그리고 사슴이 얘기합니다. 선녀의 옷을 훔쳐서 가져가면 선녀가 따라올 겁니다. 그 선녀와 결혼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꾼은 옷을 훔쳐서 선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 둘을 낳고 사슴이 얘기했는데 아이 셋 날 때까지 선녀의 옷을 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나무꾼은 그 얘기를 무시하고 아이 둘을 낳았을 때 설마 선녀가 도망가겠어 라고 옷을 보여줍니다. 그때 선녀는 그 옷을 입고 양쪽 팔에 아이 하나씩을 들고 하늘나라로 가지요. 사슴이 얘기했던 것, 아이 셋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이유는 아이 셋은 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슴이 기다리고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동화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나무꾼은 아무 여자나 다 좋아했을까? 왜냐하면 많은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같이 하고 있죠. 그 중에 한 옷을 들고 간 겁니다. 그 옷의 주인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선녀라고 반드시 예쁘란 법이 없잖아요. 못생기고 뚱뚱한 선녀일 수도 있었을 텐데 나무꾼은 자기가 훔친 그 선녀와 같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꾼은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 놈이구나. 또 두 번째, 호기심이 들었던 것, 선녀는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선녀 입장에서 보면 나무꾼은 도둑놈입니다. 내 옷을 훔쳐간 놈입니다. 내 옷을 훔쳐가서 마지못해서 결혼 생활을 해서 아이 놓고 사는데 과연 행복했을까? 정말 행복했다면 옷을 줘도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도망을 갔다라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부부는 살아가는 동안에 되게 힘들었겠구나. 이 부부는 살아가는 동안에 되게 싸움도 많이 했겠구나. 바로 이와 같은 접근, 그것이 바로 동화를 보고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 나간다는 거지요. 햇님 달님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어느 날 떡장소를 나갔던 엄마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호랑이가 산길에 따라오면서 얘기하지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얘기합니다. 떡을 하나하나 주다 보니까 떡이 떨어졌어요. 호랑이가 결국 엄마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햇님과 달님 있는 두 남매의 집에 와서 문을 열라고 합니다. 남매가 얘기하죠. 손을 보여줘. 우리 엄마 손에는 털이 없어. 막 그래서 보여주죠. 그러다가 결국은 호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남매가 도망을 갑니다. 우물가에 가서 남매가 외칩니다. 하늘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하나님, 호랑이가 따라오는데 제발 저희를 구해 주시려면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동아줄이 내려와서 두 남매가 동아줄을 잡고 하늘을 올라갑니다. 이때 제가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어떤 호기심이 들었냐면 남매는 아직 어린 아이인데 하늘까지 가려면 되게 한참 가야,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아줄을 매달리고 있으려면 엄청나게 팔림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그 남매가 동아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매달리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이 남매는 평소에 엄청나게 팔림을 기르는 연습을 한 게 아닐까? 또 하나, 남매가 가는 모습을 보고 호랑이가 쫓아왔습니다. 저렇게 하면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구나. 호랑이가 그걸 봤습니다. 앉아서 똑같이 따라합니다. 창조성의 기본, 바로 모방입니다. 호랑이는 그대로 모방을 하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도 밧줄을 하나 내려주세요. 그런데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이번엔 썩은 동아줄이죠. 그때 동아줄이 내려오는 걸 보고 호랑이가 매달립니다. 매달리고 쭉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썩은 동아줄이 뚝 끊어져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죽은 호랑이의 모습. 그때 또 이런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호랑이는 네 발로 다니는 짐승인데 제가 어떻게 동아줄에 매달릴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쟤는 자기 평생에 한 번도 쓰지 않을 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에이, 그때 그거 괜히 했어. 에이, 그 쓸모없이 괜히 배웠어.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괜히 배웠던 것이 호랑이가 동아줄에 매달리는 그 기술처럼 언젠가는 쓸모 있어질 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남매 하늘로 올라가고 호랑이는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동아줄에 매달릴 수 있다는 그 노력하는 자세만 보면 두 남매보다 호랑이가 더 많이 노력했다는 사실이죠. 왜냐? 호랑이는 네발짐승이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름을 보는 것, 그 재해석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생각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외국의 헨델과 그레텔이라는 그림 형제의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 가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과자집을 발견하지요. 그 과자집에 들어갔는데 그 과자집에는 마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헨델과 그레텔은 마녀를 죽이고 숲을 빠져나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외국에 있는 토미 위르콜라라는 영화 감독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녀를 죽이고 숲을 빠져나온 헨델과 그레텔이 어른이 되었다면 이 아이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어린 시절에 끔찍한 충격이 있다. 소름 끼치는 기억이 있다. 이것이 인생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마녀를 미워하고 마녀에 대한 증오가 엄청나게 컸을 것이다. 그래서 감독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마녀를 사냥하는 사냥꾼으로 자라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감독은 헨델과 그레텔 마녀 사냥꾼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것, 정말 하찮게 여겼던 어떤 작은 이야기더라도 재해석하는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모든 관객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컨텐츠가 부족하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래 동화만 재해석하고 그것들 가지고 생각의 기준을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전 세계에 통하는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위한 두 가지 호기심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 그것을 재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의 틀은 뻥 하고 터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